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3개월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2,51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4,500억 원을 전일에 순매도했는데요. 최근 원화 가치가 치솟게 되면서 수출주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데다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게 되면서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이슈와 주체가 없다며 2,500 수준에서 계속해서 횡보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전일에 메모리 사이클이 상승기에 접어들며 삼성전자의 주가가 2016년 1월 이후로 120%가량 올랐다며 이제 2018년도에 접어드는 지금은 잠시 쉬어갈 때가 됐다라고 전했는데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게 아니냐라는 우려 또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수준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먼저 교보증권연구원은 코스피 지수는 연말 시기에 상승 동력이 소진된 데다 실적 관련 뉴스도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조정 국면에 들어섰기보다는 지금 수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보면 11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대형주를 끌어올릴 만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2,500선에서 중립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전일 원화 가치가 등락을 보이기는 했지만 당분간은 원화 강세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또 쏠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시장 점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간밤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정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27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 전기전자 업종 급락이 나오면서 2,510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에 따른 미국 증시 훈풍에도 이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 등 이 반도체를 포함한 IT 업종의 약세에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536억 원, 그리고 470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닫았고요.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4,534억 원을 사들이면서 종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결국 파란불을 켜면서 1.44% 내린 2,507.81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은 반도체 부정적인 전망 등의 영향으로 이 차익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장중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후반 시총상위 제약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 다시 등락으로 돌아서면서 마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282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이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3억 원, 그리고 91억 원을 덜어내면서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0.01% 오른 792.80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하게 코스피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별로도 하락이 우세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와 제조업, 증권의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의약품과 비금속 광물, 기계와 의료정밀, 운수장비 등도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반면에 음식료업과 섬유의복, 종이목재와 화학, 그리고 철강금속과 유통업 등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 삼성전자가 무려 5%나 급락을 했고 또 삼성그룹주도 일제히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4만 1,000원가량 빠지면서 263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인 삼성전자 우선주도 5.15%나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 LG화학과 삼성생명 등도 모두 부진한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와 달리 포스코와 한국전력, KB금융 등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LG화학 그리고 한샘 순으로 마감지었습니다. 네, 기관입니다. 매도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순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장을 마감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덜어내면서 2등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삼성중공업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기관입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동반으로 신라젠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컴투스 그리고 W게임즈 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장 많이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인터플렉스가 그 뒤를 이었고요. 이어서 솔브레인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장 많이 덜어내면서 파란불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과 펄어비스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장을 마감지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가 현재 시간 27일 보합권세로 나타냈습니다. 이 감산 연장 여부를 논의할 30일에 석유 수출국 기구 회동을 앞두고서 이 러시아가 감산 연장에 동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 사할린 원 프로젝트의 원유 생산을 내년 1월부터 이 하루 26만 배럴 증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혼재했습니다. 네, 또 미국의 원유 생산이 지난해 중반 이후에 15%나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유가 결국에는 0.84% 하락하면서 58.11달러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국제유가 파란불 켜면서 하락세로 마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글로벌 증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에 이 가장 큰 온라인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이 사이버 먼데이의 소비 기대가 지속되면서 혼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지수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다우지수입니다. 0.10% 오른 23,580.78포인트에 장을 닫았고요. 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파란불을 켰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15% 내린 6,878.52포인트에 장을 닫았고요. S&P 500 지수는 0.04% 내린 2,601.42포인트에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욕에 이어서 또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 주요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유로화 강세가 나오면서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 유럽 주요국 증시는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약세 여파로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파란불로 전부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지수 영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영국 지수입니다. 0.35% 내린 7,383.90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깍크 지수 0.56% 내린 5,360.09포인트의 장을 닫았고요. 이 독일 닥스 지수 또한 0.46% 내린 13,020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2,500선에 가까이 도달하지 못하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구간 같은 경우에는 2,507.81포인트를 찍으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거의 800선을 다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코스닥 시장 792.80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전일 대비 3만 1,000원가량 상승하면서 266만 3천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1.18%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현대차입니다. 1.58% 내린 15만 6천 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2,5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오늘 오전장 코스피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1.09% 내린 31만 8,5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전장 대비 3,5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현해줍니다. 네,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1,500원가량 하락하면서 25만 2,500원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전일 대비 0.59%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오늘 오전장 롯데 종목들 계속해서 하락세를 켰습니다. 네,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300원 하락한 6만 1,400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0.49%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0.16% 내린 123만 8천 원의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전일 대비 2,00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보합 건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31만 6천 원에 오전장 준비합니다. 다음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50원 하락한 29,750원에 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전일 대비 0.17%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영풍입니다. 1.39% 내린 114만 8천 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6,000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태광산업입니다. 17,000원가량 떨어지면서 120만 원대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남양유업입니다. 0.28% 내린 72만 5천 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2,000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롯데푸드입니다. 56만 6천 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면서 전일 대비 3,000원가량 하락세 빠지고요.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53%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LG생활건강입니다. 네, 1.78% 내린 115만 원대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일 대비 2만 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모레주입니다. 1.01% 내린 14만 6,500원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500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롯데쇼핑입니다. 1,500원 오른 21만 3천 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0.71%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고려아연입니다. 0.80% 내린 49만 3천 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000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자당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 대비 3,000원가량 내림세 이어가면서 40만 6,5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73%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매도 호가 같은 경우에는 41만 5,5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현재가 계속해서 오전장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0.95% 내린 41만 5천 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0.89% 오른 21만 5천 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900원가량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CJ 홈쇼핑입니다. 400원 하락한 21만 4천 원에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19% 내림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0.98% 오른 25,65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25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50원가량 상승하면서 33,2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등락률은 0.15%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SM입니다. SM 또한 요 며칠간 계속해서 보합 건세로 머물면서 지지부진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현재가 36,800원에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29,400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34% 내림세 이어가면서 현재가도 100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GS홈쇼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 오른 22만 9천 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장 대비 3,4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시젠입니다. 100원 오른 32,800원에 오늘 화요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0.31% 등락률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골프존 유딘입니다. 0.18% 내린 5,500원에 준비 중이고요. 전장 대비 1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브레인입니다. 700원 하락한 67,8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1.02%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국내 시장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역시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특징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시온에어 일부 김도원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저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27일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정보기술과 반도체 대형주들의 동반 약세로 30포인트 이상 떨어져 251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36.52포인트 떨어지면서 2507.8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날보다 0.41포인트 오른 2544.74포인트로 출발했지만 곧장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낙폭을 키우면서 계속 후퇴해 2510선대 초반에서 맴돌다가 막판에 한 계단 더 물러났습니다. 시가총액 대장주 삼성전자가 외국계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하향 조정으로 5% 넘게 내리고 SK하이닉스도 동반 하락세를 보인 영향이 컸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26일 보고서에서 낸드 플래시 업황이 정점을 지났다고 보고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목표 주가를 29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4,51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기관도 47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단 개인만 4,52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낙폭이 컸습니다. 오른 종목은 KB금융과 포스코, 한국전력 정도였습니다. 또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제조, 증권과 의료정밀, 운수창고, 서비스, 보험 등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섬유의복과 철강금속, 음식료품, 건설, 종이목재, 유통 등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지수의 1%대 하락 속에서도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순환매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7일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1% 상승하면서 792.8포인트를 기록하며 하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소폭 오름세를 보인 이후 장중 한때 800선을 넘어서며 상승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외국계 증권사인 모건 스탠리의 중립 의견을 받으며 급락세를 보이자 코스피 지수 하락과 더불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780선까지 주저앉으며 800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숨고르기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약화되자 지수는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약 100억 원, 기관은 약 110억 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다만 오전 한때 300억 원대 순매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서는 줄어든 규모입니다. 반면 개인은 줄곧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개인은 270여억 원 규모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권사 스몰캡 연구원은 올 초 코스닥 지수는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순환매 형태의 모습을 보여왔다며
또한 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버티고 있고 여기에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추세 상승은 여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6조 2,486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441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네, 여기까지 양장,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전일장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전일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세가 몰리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7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5.08% 내린 263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26일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사이클이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2016년 1월 이후로 120%가량 올랐다며 이제 2018년에 접어드는 지금 잠시 쉬어갈 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목표 주가는 29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확인해본 특징주 삼성전자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보합권과 강보합권 사이를 현재 출발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263만 3천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27일 네이처셀은 전거래일 대비 8.63% 상승한 15,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이처셀은 13일부터 21일까지 1에서 24%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전에도 6일부터 9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일 네이처셀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에 나서면서 무려 17.77%의 낙폭을 기록했지만 23일과 24일 각각 5.93%와 11.2%의 상승폭을 나타내면서 이를 회복했습니다. 앞서 네이처셀과 알바이오가 함께 운영하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은 24일 중국의 라경 바이오텍과 COPD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이 보유 중인 자가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해서 중국과 국내에서 COPD에 대한 전임상 동물 실험과 임상시험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것이 상용화될 경우 라경 바이오텍이 중국 내 COPD 치료제에 대한 판권을 가지게 되고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은 이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인 네이처셀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역시 오늘 좋은 흐름 보이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1.99%가량 오름폭 기록하면서 15,4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이 급락 하루 만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27일 신라젠은 전거래일 대비 1.4% 상승하면서 1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라젠은 13일부터 16일까지 6에서 10%의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20일에는 가격 제한폭인 30%의 상승폭을 나타내고 21일 개장 직후에는 15만 2,300원까지 터치하면서 역대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신라젠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오면서 주식시장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신라젠은 22일과 24일 14%에 가까운 낙폭으로 급락하면서 주가 흐름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날은 소폭 상승하면서 하락세로 재진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신라젠은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 팩사백의 간암 환자 대상 글로벌 3상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끼쳐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 신라젠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역시 오늘 빨간불 켜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74%가량 오르면서 10만 9,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랩셀입니다. 녹십자 랩셀이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녹십자 랩셀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녹십자 랩셀은 27일 전거래일 대비 11.36% 상승하면서 59,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녹십자 랩셀은 13일부터 24일까지 1에서 30%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날 녹십자 랩셀은 2017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국책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합니다. 캐나다 R&D 기관과 국내 기업 간의 공동 연구를 통한 첨단 기술 확보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마지막 특징주 녹십자 랩셀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랩셀 현재 10% 넘는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1.37%가량 오름폭 시현하면서 현재가 6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4% 내렸습니다. 22,495.9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엔화 가치가 상승한 가운데 내리막길을 걸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0.95% 내린 1750.93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대만 증시도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약세를 보인 가운데 동조를 하게 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0.94% 내린 3322.23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큰 폭의 조정 장세를 역시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11월 28일 화요일 국내 시장 출발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조정을 받았었던 우리 시장 오늘은 과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지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출발 구간 양장 현재 지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13% 오른 2,511.1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0.26% 오른 794.8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양장 지수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양장 모두 빨간불로 소폭 오름세를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는 또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 현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업종으로는 의약품 업종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에 상장된 제약업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을 필두로 국제약품과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삼진제약과 현대약품 이 모두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의약품 업종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 업종도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0.77%의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설주들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게 되면서 0.40%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개장 직후부터 섬유 의복 업종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0.41%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전방 종목과 LF 그리고 형지엘리트와 남영비비안 모두 동반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업종과 화학업종 그리고 의료정밀업종도 소폭 오름세를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업종으로는 기계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74% 밀려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나라 KIC 종목이 현재 계속해서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 계속해서 많이 터지게 되면서 5% 내림세 시현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철강금속 업종도 0.5% 가까이 계속해서 하락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통신업종과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도
종목도 소폭 밀려나면서 현재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강보합권에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일의 낙폭을 회복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먼 상황인데요. 현재는 0.08% 상승하게 되면서 263만 5천 원 선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늘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0.96% 하락하게 되면서 현재는 82,300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네이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50% 빨간불을 켜주게 되면서 80만 원 선을 다시 한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79만 9천 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혼조권의 모습을 나타내주게 되면서 그중에서 현대모비스가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38%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는 25만 7,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한미약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약품 업종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당뇨병 치료제 임상 3상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신고가를 현재 다시 한번 쓴 상황입니다. 현재는 5.10% 급등세 가져가게 되면서 59만 9천 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역시 금호석유 종목도 굉장히 좋은 흐름 개장 직후부터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4.38% 오름세 유지를 해주게 되면서 85,7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통신주 중에 LGU 플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거래량 계속해서 많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도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87%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13,6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한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1.91%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상승세 이어가다가 오늘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7만 9,500원 하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지만 오늘 통신주 중에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밀려나고 있습니다. 1.15% 빠지게 되면서 현재 25만 7천 원 하단에서 매물대 시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저희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업종별 상황을 이어서 살펴보면 현재 혼조권의 모습이 역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상단권에서는 음식료 담배 업종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35%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HR 사이언스 종목이 30% 급등세 가져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뒤를 이어서 출판 매체 업종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 업종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 부품과 섬유 의류 업종 그리고 유통 업종까지도 모두 현재 1% 넘게 계속해서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비금속 업종이 가장 하락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30%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반도체 업종과 오락문화 그리고 IT 하드웨어와 디지털 업종까지도 소폭 밀려나게 되면서 현재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저희 종목별 분위기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0.61%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1만 4,2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역시 오늘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99%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고요. 91,4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3인방 중에 셀트리온 제약 종목이 오늘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3.45%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6만 원 선까지 다시 한번 바짝 다가서게 되면서 59,9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MG제약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도 역시 강세 출발 가져가게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한번 쓴 상황입니다. 현재는 9.08% 급등하게 되면서 8,17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종목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크리스탈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종목 같은 경우에도 2.55%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는 24,15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FA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락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63% 빠지게 되면서 현재는 42,650원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화요일 투자자별로는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지 수급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현재 시각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출발 구간에서 팔자세와 사자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16억 원, 기관이 91억 원가량 매수의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252억 원가량 팔자 기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11억 원가량 물량 담아주고 있고 외국인은 148억 원, 기관은 47억 원가량 매도의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출발 구간에서의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철강 업종 들고 나왔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포스코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도 성공적 그리고 2018년도는 안정적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부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포스코의 4분기 연결 매상 매출액은 16조 3,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3,200억 원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고로 보수 및 합리화가 대부분 끝났고 4분기 계절적 성수기 영향으로 판매량은 9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원재료 투입 가격 하락과 지연됐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스프레드는 2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비조선용 후판 가격 인상에 이어서 4분기 조선양 후판 가격 인상으로 적자폭은 확연히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리포트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켈 가격 강세 및 슬라브 가격 견조세로 부진했던 해외 자회사 실적은 적자폭을 축소할 것이고 장가항 STS는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4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균형 잡힌 수급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의 동절기 감산과 환경 규제 영향으로 인해서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주요 원재료 가격의 하락과 그리고 제품 가격 하락으로 주가는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지만 이 철강 재고와 그리고 석탄의 수급 밸런스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 축적 돌입 시 생산 증가와 가격 상승은 다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균형 잡힌 상황이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도에도 중국의 구조조정과 환경규제 지속과 그리고 원재료 가격의 안정화와 그리고 합리화 그리고 고로 보수가 끝나게 되면서 판매량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양호한 실적 베이스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ROE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는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5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첫 번째로 만나본 포스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그럼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살펴본 종목인 포스코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어제까지는 4거래일 연속 빨간불 켰지만 오늘은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16%가량 밀리면서 32만 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포스코의 현재가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KB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CJ E&M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컨텐츠 경쟁력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스튜디오 드래곤 상장과 더불어서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먼저 중국과 관련된 CJ E&M 관련 내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최근 한중 관계 회복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CJ E&M은 과거 드라마와 영화 등 콘텐츠의 독창성을 인정받아서 중국에서 여러 차례 성공을 거둔 바 있으며 콘텐츠의 판권 판매, 포맷 판매, 현지 리메이크, 공동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국 시장은 컨텐츠가 성공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실적 업사이드가 한국 시장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이 CJ E&M의 중국 사업 재개는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한편 2017년 4분기부터 국내 광고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리브와 온스타일 등 세컨드 티어 채널의 개편 효과와 디지털 광고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광고 시장은 OTT 플랫폼의 급부상으로 성장성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CJ E&M은 방송 광고와 디지털 광고 외에도 VOD와 OTT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판매 수익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또한 최근 수년간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 CJ E&M의 콘텐츠 제작 능력은 협상력을 높이는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 비즈니스와 콘텐츠 경쟁력에 관한 내용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자회사에 관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대로 넷마블 게임즈와 스튜디오 드래곤의 성공적인 상장에 따른 지분 가치 상승은 CJ ENM의 기업 가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CJ ENM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부터 넷마블 게임즈의 주가 상승과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상장 기대감에 힘입어 38.2%의 가파른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4일에 상장을 했었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상단 대비 105.1% 상승하게 되면서 71,8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넷마블 게임즈와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 가치 상승을 감안해 봤을 때 CJ ENM의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17.3% 상향 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11만 5천 원을 제시를 하며 미디어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만나본 CJ ENM 종목입니다. 전일에는 소폭의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네,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인 CJ ENM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NM 오늘 0.21% 상승세 보이면서 출발했지만 곧이어 반락하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0.43%가량 하락하면서 9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CJ ENM의 자세한 현재가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역시 같은 KB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대한항공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유가를 이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단거리 노선에 관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LCC들의 빠른 시장 잠식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중국인 입국 회복에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고 중국인 입국이 과거의 성장 트렌드로 돌아간다고 볼 때 2018년 중국인 입국자는 전년 대비 133.3%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는 대한항공의 국제 여객 단가의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 중국인 승객이 회복되면서 대한항공 국제 여객의 단가가 전년 대비 4.1% 증가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중단거리 노선에 관한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장거리 노선에서는 델타사와의 합작 법인이 가시화되면서 탑승률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델타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노선의 효율화를 위해서 동아시아 네트워크가 강한 대한항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대한항공은 늘어난 장거리 항공기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델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계절적 수요 공백이 심한 2, 4분기 여객 수요를 델타와의 협력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했는데요. 조원태 사장 부임 이후로 대한항공은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 표명과 그리고 델타사와의 협력 재개 등 장기간 주가를 억눌렀었던 요인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2018년도 실적의 위험 요소이기는 하지만 원화 강세에 따른 비용 절감과 그리고 여객 업황의 회복이 맞물리게 되면서 실적에 미치는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대한항공의 현재 주가에서의 상승 여력은 약 32.3%나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의 매수를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도 역시 7.5% 상향 조정을 해서 이번에는 43,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만나본 대한항공 종목 오늘 현재가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인 대한항공의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어제까지는 2거래일 연속 낙폭 시현했지만 오늘은 빨간불 켜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94%가량 오름폭 보여주면서 32,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인 대한항공의 현재가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이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CJ 대한통운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 곤지암 터미널 오픈으로 인해서 택배 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에 곤지암 택배 터미널이 오픈하면 이 CJ 대한통운의 택배 시장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리포트에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비와 인건비 등이 대폭 절감되면서 후발주자와 영업이익률 격차가 추가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CJ 대한통운은 곤지암 터미널을 통해 화주에게 창고 관리부터 제품 발송까지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당일 발송도 가능하게 돼서 다양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먼저 곤지암 터미널 오픈으로 인한 효과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각국의 물류업체 인수를 통해서 이 글로벌 물류업체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연결 편입된 회사들이 온기로 연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글로벌 사업 부분 매출이 3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2019년도 이후에는 아시아권을 벗어난 대형 물류업체들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글로벌 업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판단을 오늘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도 영업이익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곤지암 택배 터미널이 가동이 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을 하고 CJ ICM과 CJ 다드 그리고 제마뎁 등 2017년도 인수된 회사들이 실적이 온기로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CL 사업 부분의 이 해운항만 사업 또한 이 경기 회복과 함께 살아난다면 2018년도는 2017년 대비 약 18.7%의 영업이익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와 그리고 목표 주가는 2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본 CJ 대한통운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CJ 대한통운의 자세한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0.67%가량 상승하면서 15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 CJ 대한통운의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4가지 종목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 오전장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녹십자 랩셀입니다. 이 녹십자 랩셀이 한국거래소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이 1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녹십자 랩셀은 8.53% 오른 6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한국 캐나다 국제 공동기술 개발 사업의 국책과제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과제명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저면역원성 고기능 NK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입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5%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급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가 장 초반 다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입니다. 9시 39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30% 내린 262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전날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가 중립 의견의 보고서를 낸 여파로 5.08% 급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원은 전일 주가 급락은 과도한 수준이었다며 올해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성 향상으로 내년에 상대적인 실적 상승률을 저하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과거와 다른 공급 증가로 메모리 가격 하락폭이 역시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은 후성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이 반도체 특수가서 부분 증설 기대감에 28일 증시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차트로 만나보시죠.
세 번째 종목입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는요, 2.80% 오른 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후성은 전날 공시를 통해 554억 원 규모의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 증설을 발표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후성의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은 최근 호황에 따라서 이 가동률이 100% 육박하고 있다며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의 증설분을 2019년 실적에 반영한다면 연간 매출액이 400억 원에서 500억 원 규모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은 52주 최고가를 경신한 한미약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미약품이 당뇨 신약 에페글랜타이드의 임상 3사 실식 소식에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한미약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4.04% 오른 59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한미약품 주가는요, 장중 한때 60만 7,0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8일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하면서 이 다국적 제약사 산오피 기술을 수출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3상이 다음 달 4일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세하게 종목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등락별 상위 위주로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암리스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보여주면서 전장 대비 16.86% 오른 4,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NX입니다. 네, NX 또한 오늘 오전장에는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고요. 이틀 연속으로 상승률 보여주면서 20.65% 오른 2,2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롯데지주 우선주입니다. 네, 전장 대비 15.20% 오른 9,200원에 현재가 거래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SG세계물산입니다. 역시 오늘 종목들이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4위를 달리면서 9.90% 오른 1,1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벽산입니다. 전장 대비 8.59% 오른 3,4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리바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리바트 5.54% 오른 29,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원산업입니다. 7.25% 오른 25,150원에 거래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 중에 있습니다. 네, 하락률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나라 KIC가 하락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8.23% 내린 11,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화전기입니다. 이 상관 종목 업종 테마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4.56% 내린 1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YB로드입니다. 4.54% 내린 4,4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깨끗한 나라 우선주입니다. 4.04% 내린 17,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전장 대비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750원대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웅진에너지입니다. 4.54% 내린 9,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가 440원가량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K 종목입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3.75% 내린 1,4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 상승률과 또 하락률,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상승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상승률 오늘 첫 번째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두 종목이나 오늘 오전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종목은 HL사이언스 상한가 35,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도 1,4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HL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 이 천여물 인체 시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상한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감장까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램테크놀로지입니다. 13.92% 오른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휴마시스입니다.
전일 대비 13.40% 오른 2,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허가 취득이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솔본입니다. 10.32% 오른 5,880원에 거래되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MG제약입니다. 8.41% 오른 8,1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하락률입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요, 5.78% 내린 4,1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킨 모습입니다. 다음은 간만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5.38% 내린 7,9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460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어제장까지 1위를 달리던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3위로 밀려나면서 5.47% 내림세 이어갑니다. 아직까지는 팔자세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6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낙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6% 내린 33,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DA테크놀로지입니다. 3.61% 내린 13,350원에 거래되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넷게임즈 다음 종목입니다. 네, 4.21% 내린 3,6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사전 오픈 하루 만에 양대마켓 매출이 톱5 안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면서 소식은 좋게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젠백스 테크놀로지 4.40% 내린 4,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흥 AC입니다. 4.57% 내린 2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각 증권사에서 11월을 마무리를 하면서 12월 달 증시 전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삼성증권 12월 전략 리포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1월 증시 상황부터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유종의미다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11월 증시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글로벌 증시의 중기 상승세는 유효하다는 리포트의 설명입니다. 다만 미국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위험 선호는 일부 약화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펀더멘털 여건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코스피가 조용한 움직임을 보인 반면에 코스닥은 10월 말 대비 14.2% 급등했습니다. 코스피가 1.1% 상승한 가운데 삼성 모델 포트폴리오는 2.13% 상승해서 BM을 103bps 상회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먼저 전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달 증시 전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12월에는 FOMC에서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충분히 선반영이 됐고 점도표에서도 큰 변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연말 과세 회피성 중소형주 매도 여부를 주목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게 되면서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대주주 양도처의 과세 세율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은 12월 초에 코스닥 중심의 과세 회피성 매도가 나타났었고 후반으로 갈수록 과매도를 해소하기 위한 반작용이 출현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단기성 이벤트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내년에도 역시 글로벌 위험 선호 지속을 예상을 하며 12월에는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편을 권고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증권에서는 12월 달에도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중소형주 그리고 성장주 등의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월간 코스피 예상 밴드로는 2,480포인트에서 2,580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한편 포트폴리오도 변경을 한 상황인데요. 경기 민감 업종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게 되면서 이 업종 비중의 변화는 크지 않고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 중심으로 선별 대응하자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산업재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소재의 비중은 축소를 했습니다. 또한 종목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SK이노베이션의 비중을 더욱더 늘렸고 롯데케미칼과 LG화학 그리고 로엔의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신규 편입한 종목으로는 펄어비스와 삼성중공업 그리고 신세계와 코스맥스 등이 꼽히고 있고요. 반면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한 종목으로는 웹젠과 LG생활건강 그리고 LIG 넥스원 그리고 두산밥켓과 그리고 한국전력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삼성증권에서 새롭게 담은 종목들과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킨 종목들 다시 한번 리포트 점검해 보시면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빨간불만 켜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